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송 이혼을 진행 중인 여자예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뺨을 별이 보일 정도로 세게 때렸고 그 충격에 멍이 들고 통증이 가시질 않아서 병원에 가 진단서를 끄는 뒤 바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 상황을 듣고 참다분을 이기지 못해 시어머니 얼굴에 따귀를 한 대 날렸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저희 아빠를 명예훼손이니 폭행이니 하며 고소를 했죠. 진짜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 같다고요? 아니요, 이건 드라마보다 더 막장입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친구한테도 가족 말고는 누구한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가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희 부부는 처음에 집을 살 때 비용을 반반 부담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혼수와 살림살이 일체를 해주셨습니다. 소파부터 가전제품, 식기 세트까지 하나하나 부모님이 다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신혼집이 완성되었죠. 결혼 생활 초기에는 이 남자와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이라는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말만 같이 사는 거니까 같이 하자지 행동은 전혀 달랐죠.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식사 준비부터 출근 준비, 퇴근 후엔 빨래, 청소, 설거지까지 다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청소기 돌리거나 쓰레기 버리는 정도? 그걸로 본인이 집안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더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에게 기대했다가는 내 인생이 고단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참았어요. 뭐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복되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무심해지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혼 결심하기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지금 다 이야기하면 제 속만 더 뒤집힐 것 같아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그날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참고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작년 명절이었어요. 연휴 시작하는 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 눈치 보며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명절 음식 준비는 전쟁터예요. 시장에서 사온 채소 다듬고 생선 손질하고 전 부치고 고기 양념하고 탕국까지 끓이고 나니까 오후 3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저는 땀에 절어 뼈마디가 쑤셨는데 남편은요?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더군요. 다리 꼰 채로 과자까지 먹으면서요. 진심으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청소기 좀 돌려줄래? 물걸레 청소기도 한 번만 돌려줘.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제게 쏘아붙이셨어요. 남편을 왜 부려먹느냐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니 부려먹는다고요? 하루 종일 저 혼자 부엌에서 음식하면서 손가락이 쪼개질 지경이었는데 겨우 청소기 한 번 부탁한 게 부려먹는 거라니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화가 나서 맞받아쳤어요. 어머님 저도요. 저희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부엌 일했어요. 청소기 한 번 돌리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그래도 여자가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시키는 건 아닌 거야. 당신이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하고 말을 뱉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니 우리는 맞벌이잖아요. 밖에서는 똑같이 일하고 들어오는데 왜 집안에서는 제가 종처럼 굴어야 하냐고요. 남편이 왜 저렇게 집안일 안 하려는지 그 이유가 여기 다 있었구나 싶었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갑자기 쨍하는 소리와 함께 제 뺨에 불덩이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남편이요. 자기 엄마한테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제 뺨을 후려친 겁니다. 정말로요. 거실 한가운데서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때리더군요. 눈앞이 캄캄했고 귀가 울렸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 나랑 살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저를 사랑한다던 그 사람 입에서 감히 어머니한테 말대꾸하냐는 말이 나오는데 진심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 하나 완전히 바보 만드는데 진짜 몇 초면 충분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더는 이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말 한마디라도 더 나누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나만 더 다치고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프고 서럽고 억울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숨이 막혔습니다. 옷까지 몇 개랑 지갑만 챙겨서 뛰쳐나오듯 집을 나섰고 곧장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에게 상황 설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참했어요. 맞았다고요. 남편한테 뺨을 세게 맞았어요. 그렇게 울먹이며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진단서 끊어드릴게요 하시더군요. 별이 번쩍하고 보였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욱신거렸어요.
그게 단순히 툭 친 거라고요.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걸까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곧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정신이 아득해서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한참을 벨이 울리다가 받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지금 어디야?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게 더 기가 막혔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병원에서 진단서 끊고 친정 가는 중이야. 그러자 남편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냥 손으로 툭 친 거 가지고 무슨 진단서야? 진심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때린 게 아니면 도대체 뭔데요? 제가 본 별은 도깨비 방망이로 때려서 보인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그건 네가 과민하게 반응한 거라면서 본인은 모르겠다며 시치미를 떼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쉬고 있는데 다음날 또 연락이 왔어요. 명절 끝나면 바로 친정으로 내려오겠다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담담하게 오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저도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거든요. 뭘 말해봤자 저 사람이 달라질 리도 없고 뭘 해봤자 또 내가 상처만 받을 게 뻔하니까요. 대신 우리 아빠와 오빠에게 전부 얘기했어요. 말도 못 꺼냈는데도 부모님은 이미 제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느끼셨는지 엄마는 저를 안고 함께 우셨고 아빠는 주먹을 꼭 쥐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계셨어요. 거실에 있던 오빠와 새언니도 놀라서 달려나왔고 오빠는 무슨 일이야? 누구야? 누가 우리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하며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말하다가 또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설명드렸습니다. 명절날 시댁에서 남편이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시어머니는 또 어떤 말들을 했는지 말하면서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 듣고 나신 부모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들려오는 건 엄마의 흐느낌과 아빠의 깊은 한숨뿐이었어요. 오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진짜 그 자식들 가만 안 둔다며 당장 시댁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때쯤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게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되물었죠. 뭐가 미안하냐고요. 그러자 그 인간 정말 웃기지도 않게 때린 건 미안한데 너도 우리 엄마한테 말심했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남편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그래 얼른 와 하더라고요. 그런 말투에 다시 한번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진짜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정말 똑바로 얘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조카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함께 못 간다고 했고 결국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저까지 넷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만 가득했고 그 속에서 저는 차창 너머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 목소리로 내 억울함을 똑바로 말하겠다고요. 저희 가족이 시댁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열고 나온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기겁을 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이 얼굴이 굳더라고요. 늦은 밤 온 가족이 떼지어 들이닥쳤으니 놀랄 만도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 인간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빠는 말없이 거실로 들어가 앉으셨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우리 아빠가 말문을 여셨어요. 마누라를 하루 종일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뺨까지 때린다는 게 사람으로 할 짓이냐? 이게 네가 말하는 결혼 생활이냐? 그 말에 남편은 작아진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도 너무 괘씸하더군요. 입으로는 잘못했다지만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얼마나 뉘우치는 건지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 오빠는 갑자기 버럭하며 남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개자식아, 감히 우리 동생한테 손을 대? 하고 고함을 치며 멱살을 잡으려 하자 우리 엄마가 깜짝 놀라서 오빠를 붙들고 말리셨어요. 애들 자식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눈물을 흘리시던 엄마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더라고요. 아니 한 발 물러서거나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오밤중에 이렇게 몰려와서 행패 부리면 되는 거냐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당당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아빠가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입닥쳐라는 말도 없이 정확히 한번 따귀를 날리셨어요. 찰싹. 정말 그 소리 지금도 귀에 선명합니다. 시어머니는 뺨을 맞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놀라웠어요. 자기 엄마가 맞고 있는데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그 사람 진심으로 정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차갑게 남편을 쳐다보며 말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개망나니처럼 자란 건 어미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야. 네가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것도
결국 내 부모 책임이지. 오빠는 다시 분을 못 이겨 달려들려 했지만 엄마가 울먹이며 붙잡았어요. 그 상황에서 오빠는 남편 멱살을 붙잡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맞는 거 보고도 멍하니 서 있는 놈 마누라 하나 때리는 주제에 네가 사람이냐? 너 같은 놈은 맞아도 안 고쳐진다. 그리고는 힘없이 손을 놨습니다. 우리 아빠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 같은 놈하고는 말 섞을 필요 없다. 당장 이혼해라. 우리 딸한테 다시는 연락하지도 마라. 그렇게 저희는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남편이란 인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내용은 참 가관이었어요. 한밤중에 우리 가족이 몰려와서 자기 엄마 뺨을 때리고 협박까지 했다면서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문자였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바로 답장했어요. 그래 마음대로 해. 고소하든 말든. 나도 내가 나 때린 거 이미 고소했고 진단서 다 제출했으니까. 그리고 덧붙였죠. 그날 내 엄마 딱이 맞고 주저앉을 때 내 옆에서 통쾌하다는 듯이 씩 웃던 내 표정 잊지 마. 내가 내게 맞던 그 순간 그걸 지켜보며 씩 웃고 있던 게 바로 내 엄마였어. 나는 그때부터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엄마 뺨 맞고 바닥에 주저앉을 때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 너는 그때 무슨 기분이었냐? 네가 느낀 그 감정이 나도 내게 느꼈던 감정이었어. 그 말을 보내고 난 뒤 한참 동안 답이 없더니 갑자기 남편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그 안에 담긴 건 수위 높은 쌍욕이었어요. 가족 전체를 싸잡아 욕하고 저를 향해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급한 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다시금 확신이 들었어요. 이 인간이란 존재는 사람 구실 못한다. 내가 왜 이런 사람 옆에서 눈치 보며 살았을까? 문자 끝에 다시 제가 보내줬습니다. 너 방금 한 욕 캡처했다. 저장했고 그대로 제출할 거야. 이것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추가 고소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보냈는데도 이번엔 아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이젠 더 말 섞을 필요도 감정 낭비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끝날 일만 남았다는 생각뿐이었죠.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소송 이혼은 누가 먼저 걸었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많고 특히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면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도를 넘은 상황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확신만 들었거든요. 동시에 남편이 저를 때린 일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작성해서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진단서도 같이 첨부해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조치했죠.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군요. 시어머니가 이번엔 저희 아버지를 명예훼손과 폭행죄로 맞고소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저를 때렸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던 시어머니가 본인이 따귀 한 대 맞았다고 이렇게 발끈해서 고소까지 해버리다니. 참 잘 키운 아들, 대단한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때린 건 물론 잘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딸이 맞아서 피멍든 얼굴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자리에 있던 오빠까지 달려들 뻔했을 정도였는데요. 며칠 전엔 남편이랑 전화통화를 하게 됐어요. 뭐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어쩌다 통화가 연결됐는데 이 인간이 슬슬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고소를 취하하자고, 서로 간에 괜한 소모전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람 뺨을 그렇게 세게 때려놓고도 서로라고 표현하는 뻔뻔함에 그 인간은 지금 자신이 맞은 게 아니라 맞은 걸 고소당한 게 더 억울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 인간이 하고 있는 직업상 폭행으로 인한 전과가 생기면 경력이 날아가거든요. 본인이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질까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했죠. 고소 취하?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맞았고 그 증거도 넘치고 진단서도 있는데 왜 내가 취하를 해줘야 돼? 남편은 또 설득하겠다는 투로 말하더니 이번엔 슬쩍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합의금 낼게. 얼마나 원하는데?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해줬어요. 그래 1억 정도 준다면 그건 고민 좀 해볼게. 그 이하로는 말도 꺼내지 마.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꾸준히 전화를 걸어와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고 톡 보내고 메시지 남기고 마치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마음이 흔들릴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웃기지 않나요? 사람 하나 뺨으로 날려놓고 그 후에야 무릎 꿇을 듯이 사과를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반성은커녕 자기 입장만 지키려는 얄팍한 계산이 너무 보였어요. 저요? 절대 취하할 생각 없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고소당한 건 제 마음에 큰 짐이지만 절대로 그 놈 고소 취하하지 마라. 넌 잘못한 거 하나 없다. 이참에 끝까지 가서 이딴 노문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 말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든든하고 감사했죠. 아빠는 나보다 더 분노하고 계시고 나보다 더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남편과 함께 산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했고 생활비는 철저하게 각자 부담하는 방식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월급에서 일정 부분만 집에 넣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공동 지출은 나눠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쓰거나 저축하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처음엔 그런 방식이 깔끔하고 서로 간에 부담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비정하고 차가운 구조였는지 모르겠어요. 부부로 산다는 게 단순히 한 집에 살면서 각자 돈 관리하는 걸로는 절대 유지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며칠 전 남편이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다짜고짜 묻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고소 취하해 줄 거냐? 반성이 아니라 협상부터 시작하겠다는 그 뻔뻔함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내 엄마가 우리 집 찾아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때 가서 고소 취하를 생각해보겠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뜻밖에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 인간은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이쯤 되면 확실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 엄마가 뺨 맞는 것도 괜찮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뺨을 맞았고 어떤 굴욕을 겪었는지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 직장, 자기 정과, 자기 체면 오직 그것뿐인 사람인 거죠. 어떻게 그런 인간을 사랑했고 결혼까지 결심했을까? 솔직히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감정을 앞세워 고집만 부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도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아버지 연세를 생각하면 이 싸움이 오래 가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간과는 더 이상 어떤 정리도 남아있지 않지만 적어도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타협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서로 고소권은 이번에 정리하고 이혼 소송도 제 조건대로 협의가 가능하다면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요. 물론 이런 선택이 최선인지 아니면 제가 또다시 약한 쪽으로 물러서는 건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경험이 없어서인지 감정에 휘둘리는 것도 많고 이게 정말 현명한 결정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걸까요? 아버지를 위한 현실적인 타협인지 아니면 또다시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는 어리석은 선택인지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